네, 사회복지사 1급 시험, 1교시 시험에서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그리고 사회복지조사론 두 과목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 과목, 사회복지조사론에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론의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챕터라고 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과 조사 연구에 관련된 기출문제인데요. 자, 첫 번째 주제는 과학적 방법의 특징, 사회과학 윤리 또는 과학 철학 및 패러다임과 연역법과 귀납법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1번 사회과학의 특성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연과학에 비해 인간관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맞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사회과학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 내리기 어려운 거 맞고요. 자연과학에 비해서. 2번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규명하는 게 사회과학의 특성 맞습니다. 3번 관찰 대상물과 관찰자가 분명하게 구분된다. 자, 이거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관찰 대상물과 관찰자가 구분이 약간은 애매할 수 있는 게 사회과학의 특성입니다. 자, 3번 정답이고요. 자, 4번 인간의 행위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것 사회과학 맞습니다. 5번 사회문화적 특성에 영향받는 것 사회과학의 특성 맞습니다. 자, 1번의 정답 3번이고요. 분명히 구분된다. 자, 2번 15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과학적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잠정적이지 않은 지식을 추구한다. 자, 옳지 않은 건 1번이 정답이네요. 자, 과학적 방법은 언제든 새로운 그 이론이 도출될 수 있게끔 열린 상태여야 되는 거죠. 허위성에 대해서 좀 오픈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잠정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게 과학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1번이고요. 자, 2번 철학이나 신념보다는 아무래도 과학적 방법이 이론에 기반하는 것 맞습니다. 3번 경험적인 증거에 기반해서 지식을 탐구하는 것 맞고요. 4번 현상의 규칙성에 대한 관심이 과학적 방법의 설명 맞습니다. 5번 허위화의 가능성에 대해 개방적이어야 한다. 자, 맞는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에 잠정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완전히 고정되어서 변하지 않은 지식을 추구하는 게 과학적 방법의 설명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2번에 1번 정답입니다. 12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자, 과학적 사고가 필요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때 자, 이때 과학적 조사가 필요한 사례는 아니죠. 자, 그래서 3번의 정답 1번인데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갈등, 사회복지의 윤리적 부분은 가치 지향적입니다. 윤리는 가치에서 나오기 때문에 윤리라는 것은 가치 지향적이지만 과학적 조사, 이 조사론에서는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그 과학적 사고가 윤리 갈등을 해소할 때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 1번이고요. 2번 결혼 이주민 조사 시 연구자의 문화적 편견 검토하고 싶을 때 맞습니다. 자, 3번 주민 대표자의 응답이 전체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는지 여부 알고 싶을 때 맞고요. 정량 평가 외에 정성 평가를 체계화하고 싶을 때도 맞습니다. 자, 선임 사회복지사의 경험적 지식이 타당한지 타당성 알고 싶을 때도 자, 과학적 사고가 필요한 사례입니다. 정답 1번이 옳지 않고요. 4번 문제입니다. 12회 때 기출문제였습니다. 과학적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 연역법적 논리의 상대적 우월성을 지지한다. 연역법이나 귀납법 이런 논리는 상대적 우열을 가릴 수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의 우월성 지지하는 것 맞지 않고요. 2번 윤리적 실천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자, 과학적 방법은요, 윤리적 실천을 수행한다라기보다는 객관성을 추구하고 체계적이고 어떤 포괄적인 방법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지문이고요. 자, 3번 모든 지식은 잠정적이라는 태도에 기반한다.
그렇죠. 자, 변화할 수 있다. 더 그 과학이 진보될 수 있다라고 열린 그 개방된 상태로 두는 것, 지식, 잠정적이라는 태도에 기반하는 게 맞습니다. 자, 3번이 정답이고요. 자, 4번 연구의 반복 요구하지 않는다. 반복해서 관찰하고 검증을 하는 거죠. 과학적 방법은. 자, 5번 선별적 관찰에 근거한다. 골라서만 관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11회 때 기출문제이고요. 과학적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잠정적이지 않은 지식을 추구한다. 아니죠. 과학은 변화할 수 있다. 언제든 잠정적인 지식을 추구합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정답이고요. 자, 2번 경험적 증거에 기반하여 지식 탐구하는 거 맞습니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거 맞고요. 자, 객관성의 추구 강조합니다. 재현과 반복의 가능성이 높다. 과학적 방법 설명 맞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자, 9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과학적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연구 결과에 대해 잠정적이다. 맞죠? 자, 인과관계의 규명을 추구하는 것 맞고요. 조사자의 규범적 판단에 의거한다. 자, 조사자의 어떤 실험이라던가 검증을 통하지 않고 개인의 규범적 판단에 의거하는 건 과학적 조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3번이 옳지 않은 거 정답이고요. 자, 관찰에 의한 증거에 바탕 두고 있고 일정한 규칙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과학적 조사의 설명입니다. 자, 6번의 정답 3번입니다. 네, 다음은 자, 사회과학에서의 윤리 부분에 관련된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제21회 때 기출문제였습니다. 사회조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가 있는데 이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참여자의 익명성과 비밀 보장한다. 맞습니다. 자, 참여자가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한다. 사전 고지 맞고요. 자, 3번 일반적으로 연구의 공익적 가치가 연구 윤리보다 우선해야 한다. 아닙니다. 자, 옳지 않은 거 3번 정답인데요. 아무리 공익적인 가치라고 할지라도 이익이라고 해도 연구 윤리가 더 우선됩니다. 바뀌었죠? 연구윤리가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자, 옳지 않은 거 3번이고요. 자, 4번 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하여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역시 사전 고지 맞습니다. 5번 참여자의 연구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의 정답 3번입니다. 연구윤리가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18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연구윤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조사로 옳은 것은 자, 1번 연구 참여자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연구자의 신분을 숨기고 자료 수집한다. 자, 신분 숨기고 여기에서 자, 윤리성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자, 1번 틀렸고요. 2번 연구 결과의 확산을 위해 연구 참여자의 신분을 다른 연구기관에 동의 없이 공개하였다. 자, 동의 없이 공개하였다. 틀린 지문입니다. 자, 3번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연구 참여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익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 자, 이익이든 손해든 연구 참여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미리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 연구 참여 여부를 성적 평가와 연계하여 연구 참여자의 참여 동기를 높였다. 자, 참여 여부를 학생들에게 연구 참여를 할 경우에 연구를 참여했을 때 성적을 더 높게 줄 거라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채로 참여 여부를 결정을 하면 그렇게 해서 동기를 높이는 것은 연구윤리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4번 옳지 않고요. 자, 5번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통을 미리 알리고 사전 동의 구하였다. 맞는 거죠. 이익이든 고통이든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옳은 것입니다. 3번 문제 16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사회과학의 연구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수업 시간에 조사하는 설문지도 응답자의 동의와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그렇죠. 맞고요. 자, 2번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자, 3번 응답자의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4번 연구의 공익적 가치는 일반적으로 연구 윤리보다 우선해야 한다. 아니죠. 연구 윤리가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옳지 않은 것 4번 정답입니다. 자, 5번 타인의 연구 결과를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경우를 표절이라 한다. 맞습니다. 자, 3번의 정답 4번입니다. 연구 윤리가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15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사회복지조사의 연구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연구 대상을 관찰하기에 앞서 그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자, 사전 고지 맞습니다. 동의 구해야 하는 거 기억 맞고요. 자, 니은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비용을 초과해야만 한다. 항상 어떤 이익이 더 앞서야만 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실패도 모두 보고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이것이 보고 단계에서의 연구 윤리입니다. 디귿 맞고요. 자, 리을 비밀성이 보장되면 익명성도 보장된다. 비밀성이 보장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익명성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을은 틀렸고요.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디귿, 정답 3번입니다. 14회 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연구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아동 대상 연구에서 보호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 맞죠? 아동이니까 보호자에게 동의 얻어야 하는 것. 자, 2번 연구 결과의 분석과 보고 단계에서도 연구 윤리가 준수되어야 한다. 맞죠? 그 예로 자, 문제점이라던가 실패 결과도 모두 보고해야 하는 것 맞고요. 자, 3번 기간생명윤리위원회 IRB의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 네,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자, 심사 통과 시에는 목적 밝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구를 위해서. 자, 4번 사회복지사인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아동학대 행위를 알게 되었더라도 비밀보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아니죠. 자, 우선순위가 있는데 자, 윤리적인 측면에서 생명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먼저입니다. 아동 학대를 받고 있는 그 아이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비밀보장의 원칙보다 더 앞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밀 보장을 먼저 더 준수해야 한다? 옳지 않습니다. 4번 정답입니다. 자, 5번 설문조사 참여자에게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연구윤리의 기본 원칙 맞죠? 자, 그래서 5번의 정답 4번이고요. 네, 제 12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사회조사의 윤리적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윤리적 원칙은 연구 결과의 보고에도 적용된다. 자, 맞습니다. 2번 고지된 동의는 조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활용될 수도 있다. 참여자가 아닌 조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고지된 동의 활용됩니다. 맞고요. 자, 3번 연구 참여에 따른 위험과 더불어 혜택도 미리 고지되어야 한다. 맞죠? 자, 4번 조사 대상자의 익명성이 유지되어야만 그래야지 조사 내용의 비밀 유지가 가능하다? 아닙니다. 익명성이 유지되지 않더라도 이름이 밝혀져도 조사 내용은 비밀 유지가 가능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4번이고요. 자, 5번 아동 대상 연구에서는 부모 등 후견인에게 고지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6번의 정답 4번입니다. 네, 다음은 과학 철학 및 패러다임에 관련된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제21회 때 기출이었고요.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실증주의는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정치적 가치나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아니죠. 실증주의라는 것은 실험 조사를 통해서 양적인 연구를 하는 게 실증주의인 거죠. 그래서 경험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정치적 가치나 이데올로기의 영향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1번 정답이고요. 자, 해석주의는
삶에 관한 심층적이고 주관적인 이해를 얻고자 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연구도 질적 연구를 하는 게 해석주의인 거고요. 자, 3번 비판주의는 사회 변화를 목적으로 사회의 본질적이고 구조적 측면의 파악에 주목하는 것 맞죠? 비판하는 것. 자, 4번 후기 실증주의는 객관적인 지식에 대한 직접적 확증은 불가능하다라고 본다. 후기 실증주의 맞습니다. 자, 5번 포스트모더니즘은 객관적 실제와 진리의 보편적 기준을 거부하는 것 맞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1번 정답이고요. 제 20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과학 철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논리적 실증주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영국의 철학자 휴미다. 논리적 실증주의는 카르납입니다. 2번 상대론적인 입장에서는 경험에 의한 지식의 객관성을 추구한다. 자, 상대론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지식의 객관성이 아닌 거죠. 자, 2번 틀린 지문이고요. 자, 3번 쿤에 의하면 과학은 기존의 이론과 상충되는 현상을 관찰하는 데서 출발하여 기존의 이론의 엄격한 검증을 행한다. 자, 엄격한 그 검증을 통해서 반증을 하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것만 과학이라고 보는 학문은 학자는 쿤이 아니라 포퍼입니다. 포퍼의 반증주의에 관한 설명이고요. 자, 4번 반증주의는 누적적인 진보를 긍정하는 거죠. 부정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들과 더 잘 부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자, 누적적인 진보를 긍정하면서 거기서 반증해서 살아남은 것만 과학으로 보는 것 쿤의 반증주의입니다. 4번 옳지 않고요. 자, 5번 논리적 경험주의는 과학의 이론들이 확률적으로 검증되는 모든 것을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논리적 경험주의에서는 확률적으로 검증되는 관찰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맞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의 정답 5번이고요. 2번의 정답 5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17회 때 기출문제였습니다. 실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실제로 증거를 가지고 경험을 통하여서 이론을 만드는 실증주의 보겠습니다. 1번 인간 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확률적 법칙을 강조하는 게 실증 맞습니다. 확률적 법칙. 자, 2번 과학과 비과학을 철저히 구분하려 하는 거 맞죠? 자, 3번 관찰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 강조하는 것 맞습니다. 일반화 가능성 강조. 자, 4번 연구 결과를 잠정적인 지식으로 간주하는 것 맞습니다. 자, 5번 사회적 행동을 행위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려 한다. 이것은 어떤 행위자의 그 입장을 심층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증주의보다 해석주의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5번이 정답입니다. 네, 16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쿤의 과학적 패러다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쿤은요, 기존의 어떤 과학의 패러다임이 있으면 그것을 부정하고 새로운 그 패러다임이 출발을 할 때 혁명적으로 과학은 발전된다라고 본 학자가 쿤이었습니다. 현상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조직하는 근본적인 도식을 패러다임이라 한다. 자, 패러다임에 대한 설명 맞는 거죠. 자, 2번 과학은 지식의 누적에 의해 점진적으로 진보한다고 한다. 아니죠. 이것은 포퍼의 반증주의였던 거고요. 포퍼. 쿤은 점진적인 게 아니고 뭔가 새롭게 갑작스럽게 혁명적으로 과학이 발전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패러다임에서 위기라는 부정을 하는 그 위기를 겪게 되고 거기에서 과학적인 혁명이 오게 된다라고 본 게 쿤이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2번이고요. 3번 학문 공동체의 사회적 성격이 과학 이론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맞습니다. 4번 상이한 과학적 패러다임은 실제의 본질에 대한 다른 입장을 반영한다. 맞죠? 상이한 과학적 패러다임이니까. 5번 기존 패러다임의 위기가 명백해지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된다. 또는
혁명적으로 발전한다, 혁신된다 라고 본 게 쿤 맞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14회 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사회과학 패러다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이 폐기되는 경우는 자연과학의 패러다임에 비해 흔하지 않다. 둘 비교하자면 맞습니다. 자, 자연과학은 새로운 것이 계속해서 발견되는 게 사회과학보다 흔하기 때문에 더 많이 폐기가 되는데 사회과학이 좀 더 덜한 경향이 있습니다. 기억 옳은 설명이고요. 자, 니은 한 시기에 여러 개의 패러다임이 공존할 수 있다. 사회과학에서는 맞습니다. 자, 디귿 쿠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아까 혁신적인, 혁명적인 것으로 갖다 맞습니다. 자, 리을 일반적으로 패러다임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 아니죠. 이 패러다임은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우열 가리는 거. 자, 그래서 옳은 설명은 기억, 니은, 디귿 1번입니다. 자, 13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자, 인식론. 자, 인식론이라는 것은요, 어떤 지식의 본질이나 신념의 정당성을 연구하는 학문을 말하는데요. 이 인식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 실증주의. 실제로 경험적 관찰을 통해 이론을 검증하는 실증주의는 경험적 관찰을 통해 이론 재검증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2번 해석주의는 사회적 행위의 주관적 의미에 대해 이해를 강조하는 것. 주관적 의미 강조 해석주의 맞습니다. 자, 3번 실증주의는 적은 수의 표본으로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한다. 네, 맞죠. 이 표본이라는 것은 검증하고자 하는 모 집단의 대표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적은 표본은 그 대표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것을 무리라고 보는 건 맞습니다. 자, 4번 해석주의는 주관적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주의입니다. 언어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 단어, 어휘부터도 분석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5번 실증주의는 연구자의 가치나 태도 활용을 강조한다. 이것은 해석주의인 거죠. 실증주의는 이론을 바탕으로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경험적 관찰, 다른 말로 측정을 해서 검증을 하는 게 실증주의니까요. 자, 6번의 정답 5번이 옳지 않습니다. 정답이고요. 5번이. 자, 7번 11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실증주의와 해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해석주의는 주로 언어 분석 대상으로 활용하는 주관적 의미에 대한 이해 강조하는 거 맞죠? 1번. 자, 2번 실증주의는 흔히 경험주의라고도 불린다. 맞죠? 경험적 관찰을 통해 이론을 검증하기 때문에 경험주의라고 불리는 거 맞습니다. 3번 해석주의는 현상에 대한 직접적 이해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관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야 가능하다고 보는 건 해석주의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이죠. 3번은. 4번 실증주의는 객관적 실제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거 맞습니다. 자, 5번 해석주의는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분석 도구가 존재한다고 본다. 이 분석 도구는 측정을 할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실증주의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 정답입니다. 네, 다음은 자, 과학 방법, 추론 방법 중에 연역법과 귀납법에 관련된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자, 제11회 때 기출문제였는데요. 자, 귀납법과 연역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귀납법과 연역법은 상호 배타적이다. 아니죠. 자,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그 관찰을 통하여서 이론을 도출해내는 거고요. 그리고 연역법은 그 도출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특정 어떤 사례에 대한 현상을 가설을 통해 검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납법과 연역법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 거죠. 1번 옳지 않고요. 2번 귀납법은 이론에서 조직화와 관찰로 이어진다. 이건 연역법인 거죠. 귀납법은 자, 관찰들을 통해서 이론을 마지막에 끌어내는 거고요. 자, 연역법은 이론부터 출발해서 조직화와 관찰로 이어지는 게 연역법입니다.
자, 3번 모든 사람은 죽는다 와 같은 명제, 다른 말로 이론인 거죠.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은 연역법입니다. 자, 연역법은 개별 사례의 관찰에서 출발하는 것. 자, 개별 사례들을 관찰해서 결국 보편적인 유형 이론을 도출하는 건 귀납법입니다. 자, 5번 경험적 관찰에서 자, 보편적 유형을 찾는 것 귀납법이다. 5번이 옳은 설명입니다. 1번에 5번 정답이고요. 자, 2번 10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자, 연구 질문에 대한 연역적 탐구 방법의 과정으로 옳은 것은 연역적 탐구 방법이니까 이론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이론적 이해, 그리고 내가 검증하고자 하는 특정 사례에 대한 가설 설정, 그리고 조작화, 그 다음에 경험적 관찰, 다른 말로 측정을 해야 하겠죠. 그 다음에 가설을 검증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마지막 6회 때 기출문제 3번 문제입니다. 귀납적 방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자, 개별 사실에서 이론을 유추해 가는 과정이다. 맞습니다. 관찰을 통하여서 이론을 끌어내는 거 귀납 방법 맞고요. 자, 2번 얼마나 관찰해야 그러나 이론이 되는지 알 수 없는 거 맞죠. 자, 3번 관찰 조사. 많은 관찰들을 통해서 그 관찰들의 경험적 일반화 그리고 이론을 도출해내는 과정. 3번 귀납적 설명 방법 맞습니다. 자, 4번 일반화된 이론을 통해 개별적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론부터 출발하는 건 연역적 방법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거 4번입니다. 자, 5번 기존의 이론이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 맞죠? 그래서 관찰들로만 통하여서 이론을 끌어내는 것 귀납적 방법이고요. 그래서 3번의 귀납적 방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4번입니다. 네, 이것으로 사회복지조사론 챕터 1이라고 볼 수 있는 과학적 방법과 조사 연구에 관한 기출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